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로 대입 그리고 취업 때 사용했던 제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저는 중3 때 아빠의 해외 파견으로 한국을 떠나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어를 못해서 많이 고생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방글라데시의 한 마을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 보이는 분이 제 친구의 양엄마셨는데 방글라데시 분이셨고, 저랑 친구한테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애들이 많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저는 이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제 자선 모금을 위해서 학교에서 베이크 세일이라는 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집에서 만든 빵을 쉬는 시간에 팔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저랑 친구랑 2명이서 막 태운 컵케이크를 1유로, 당시에 1,600원에 팔면서 시작했던 일인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저랑 친구랑 학교 강당에서 프로젝트 발표도 하고, 그리고 저희 세컨더리 스쿨 아이들 30명이 넘게 참여하는 엄청 큰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저는 예산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학교 아이들이 방글라데시로 매년 봉사활동도 가고, 그리고 국제학교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기부를 부탁하면 정말 흔쾌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참 신기한데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로 1만 유로, 당시 1,6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는 방글라데시 이 실레프라는 마을에 학교를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 얘기로 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스페인 바다 건너 바로 영국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무히븐네사라는 프로젝트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하다 보니까, 기부는 한번 돈을 쓰고 나면 돈이 없어져서 또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회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사회적 기업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한국에서 이렇게 할 걸 찾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때 여름에 부산에서 사회적 기업 포럼이 열린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외박은 꿈도 못 꿨는데 아빠에게 아빠, 나는 꿈을 이루러 내일 부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날 밤에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포럼에서 연사로 나오신 2분의 대표님한테 제가 일을 시켜달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중 한 분은 30대 연세 창업가로 사회적 기업과 육성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 회사에 첫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20살이었는데 SK CSR 프로젝트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대표님은 미국 실리콘밸리 럭키드 마틴이라는 세계 1위 로켓 전투기 회사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면서 탄자니아의 IT 교육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이분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바로 아프리카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렵고 다음에 꼭 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진짜 탄자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온 팀이랑 같이 현지 초,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코딩 교육을 했어요. 마우스랑 키보드도 써본 적 없는 200명의 선생님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스크래치로 코딩까지 하시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6개월간 NGO 함께하는 사랑밭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때 저는 몽골의 성교육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몽골 학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다른 분들보다 어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사실 학교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에낙투스라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에서 학교 전체 프로젝트 부회장을 맡기도 했고요. 너무 신나가지고 이 동아리에서 페루, 케냐, 영국 프로젝트 진행했는데 이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는 노숙자 투어 가이드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영국에는 노숙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은 작은 마을이어가지고 면적 대비 노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곳에 여기 캔터베리 카테드럴, 캔터베리 대성당이라는 유명한 유네스코 유적이 있어서 항상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생각해낸 게 여기는 노숙자들을 투어 가이드로 훈련시켜서 돈을 벌면 이 사람들 자립을 도와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투어 관광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 이분이 저희가 노숙자 센터에서 만난 캐서린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저희랑 같이 만든 대본으로 실제 관광 가이드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저희 팀이 이걸로 영국 전국 에낙투스 대회 수상도 했어요. 네,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됩니다. NGO 사회적 기업 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일해보고 나니까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탄자니아에서도 내가 이제는 IT 기술이 있어야 진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IT 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IT 관련 경험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라인 공채 최종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때 슬프기보다 분했어요. 약간 너희들이 감히 날 떨어뜨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관련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뭐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기술 블로그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4개월 동안 엄마한테 구박받으면서 블로그 글 5개를 집에서 하루 종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구글에서 나온 논문을 번역 정리한 글이 있었는데 이게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에 공유가 된 거예요. 제일 처음 공유된 곳은 한국 빅데이터 전문가 협회에서 공유가 됐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개발자 페이지에 소개돼서 총 페이스북에서만 278회 공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방문자가 1,700명을 돌파합니다. 이 글은 지금 실제로 여기 서비스 기획으로 유명한 도근양님이라는 분의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글 쓰고 피드백 달라고 이분한테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여튼 이걸로 저는 가고 싶던 IT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신기하죠? 네, 이 뒤로 2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을 느껴본 이후로 항상 저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퇴근하고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었는데 한참 유행이던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 브런치에 글도 써봤고 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시작한 게 픽처북 아지트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정말 거듭한 시도 끝에 가장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게 이 픽처북 아지트 인스타그램인데요. 처음에는 이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 고민하기도 했는데 일단 잘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컨텐츠를 만드니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영어 동화책으로 돈 버는 길이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취미로 읽던 영어 그림책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니까 저에게 막 돈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또 돈도 훨씬 많이 버는 그런 방법이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일찍 찾아가지고 저를 먹여 살리는 직업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지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있게 해준 게 모두 영어였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방글라데시 모금도 영어로 했었고 아프리카에서도 영어로 컴퓨터를 가르쳤고 한국 NGO에서도 영어로 몽골 성교육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전 세계에서 온 팀원들과 소통했고 그리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논문도 영어였습니다. 사실 이 논문은 구글에 YouTube Recommendation Algorithm이라고 치면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나와요. 근데 취준생, 개발자도 아니었던 제가 번역한 글이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자료가 있어도 영어여서 사람들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인터넷의 60%가 넘는 정보가 영어입니다. 한국어는 이 중에 0.5%도 안 된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영어를 할 수 있어야 이 많은 정보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어도 영어를 잘하면 전 세계 어느 프로젝트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참여했던 에낙터스가 한국 대학교에도 있습니다. 매년 에낙터스 세계 대회도 열리고요. 영어를 하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는 시험에서 1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도와주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돼야 합니다. 영어 점수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높은 영어 점수, 좋은 대학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요. 영어를 못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아이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네, 오늘 이 영상으로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셔야 할 책과 글 추천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